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김민석은 정말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역대급 후보입니다. 역대 총리 후보자들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사람들은 대부분 적당한 수준의, 그렇다고 하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못 봐줄 수준은 아닌 그 정도 적당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각한 사람들은 모두 자진 사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행을 바라고 수락했던 웬만한 후보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심지어 하루 이틀 만에 낙마한 후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민석은 정말로 역대급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하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재명은 김민석을 끝까지 지켜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총통이 될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론이야 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돌아올 것이고 다른 이벤트로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개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야흐로 총통 출연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김민석의 행동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심지어 청문위원을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재명이 끝까지 임명해 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조만간 특검에 불려가야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청문위원이 자기를 열심히 검증하니까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에 불려나갈 걱정이나 하라는 식입니다.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버렸던 이재명 스타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김민석은 이재명과 판박이입니다. 둘은 똑같이 전과사범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현금을 장롱에 보관하는 것까지 닮은 꼴입니다. 이재명도 지난 2021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기탁금을 집안에 있던 현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는 SNS에 돈 많은 사람들은 왜 돈을 장롱에 돈을 보관할까? 장롱도 이자를 주나 보지? 이런 글을 올려놓고는 장롱을 금고로 사용했던 김민석을 국무총리 후보로 발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닮은 꼴은 자기를 수사한 사람을 복수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했죠. 김민석도 똑같이 자기를 혹독하게 검증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특검이 소환할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어쩌면 특검에 소환을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민석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주진우 의원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 나중에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내가 김민석을 너무 혹독하게 조져서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정치 탄압을 당한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차피 특검에 불려가게 생겼으니 정치 탄압 명분이라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없는 문제를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김민석은 어제 좌파 유튜브 채널인 새날 라이브 방송 인터뷰에서 어떤 야당 의원이 막 그렇게 신상 검증하는 것은 자기가 앞으로 특검에 어쩔 수 없이 불려가게 되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에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더니 저한테도 그런다, 상식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서 이해가 잘 안 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로 변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아예 이해가 안 가더라는 말로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역으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의 아버지가 악덕 검사였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강덕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혜병 순직 사건 은폐의 한가운데 있었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는 최혜병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했다면서 이 사실만으로도 주 의원은 특검 대상 영순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민석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주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조롱 섞인 글을 인용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추천이 될 듯하다, 이 취지에 맞게 국민 검증 받으실 좋은 기회 얻으시길 덕담한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습니다. 김민석의 이 같은 공격에 주진우 의원은 SNS를 통해서 총리가 되어야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제청할 수 있을 텐데 인사청문위원인 저를 공직 자리로 감으려고 하느냐, 출판기념회 등으로 현금 6억 원을 받아서 재산 등록 없이 선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란다. 그래도 추천하려면 조국, 이화영, 김용은 사면을 하지 않는다는 내 소신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달라. 그러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겠다고 응대했습니다. 주 의원은 김민석의 특검 협박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직으로 감으려도 안 되니까 이제는 특검 협박을 하려 하느냐라면서 난 원래 회유도 협박도 잘 안 통한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김민석의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역대급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 같은 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파상 공격을 퍼부을 것이고 증인 채택을 방해했던 민주당은 아마도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민석은 얼마 되지 않은 청문회 준비 기간 동안 국민 무서워할 줄 모르고 거짓말은 다 동원했고 그야말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탄로날 거짓말도 눈도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미 재산 문제나 학위 문제, 아들 문제 등에 있어서는 지겹도록 앞뒤가 다른 말들을 해왔습니다. 돈 문제는 얘기할 때마다 앞뒤가 맞지 않고 북경대 법학 석사과정을 출퇴근했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경대 석사과정 논문은 친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탈북자를 반도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1997년 북한이 탈북한 황장여별 겨냥해서 변절자와 함께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북한에서도 최고의 욕설인 셈입니다. 반도자는 진짜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한테 쓰는 단어인데 탈북자라는 멀쩡한 용어를 두고 반도자라고 한 것은 소위 말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수입은 5억 원인데 지출은 13억 원입니다. 총선이 끝나니까 아들, 딸 통장에 합계 1억 5천만 원이라는 예금이 증가했습니다. 누가 봐도 총선 자금 잔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까도 계속해서 나오는 의혹 때문에 어디가 끝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자기는 그래놓고는 노무현에 대해서는 재벌 돈 받은 돈으로 비판했습니다. 노무현을 비판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온갖 정치 자금을 받았다가 2번이나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석은 노무현을 다시 나와서는 안 될 대통령, 지역주의를 공고히 한 대통령으로 그리고 친노 세력에 대해서는 얼치기 좌파라고 지칭하면서 비판했습니다. 또 노무현에게 공은 있지만 과거와 공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은 며칠 전에도 AI 산업과 관련한 육성 지원을 약속했는데 김민석이 공저한 AI 책은 문장 앞뒤조차 맞지 않는 졸작입니다. 기본적인 문장 주술 구조도 맞지 않을 만큼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과연 본인이 저술한 책이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2023년 4월 출간된 챗 GPT 관련 책인데 박모 씨가 공동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 곳곳에서 사실상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왼쪽 지면에 나온 문장과 몇 글자만 다른 문장이 오른쪽 지면에서 발견되기도 한다고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거나 목적어가 없어 의미 전달이 되지 않은 문장도 여럿입니다. 예를 들면 과장되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문장이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서점의 구매자 댓글에는 몇 번을 읽어봐도 문장 앞뒤가 맞지 않고 주어와 동사의 두서가 없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책을 같이 쓴 공저자 박모 씨는 책이 출간되기 한 달 전 김민석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던 인물입니다. 고액 후원자에게 보좌관을 시키더니 이번에는 책 공동 저자의 이름을 올려준 것입니다. 김민석에게 모든 판단 기준은 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도 매일 언론에 뭐가 문제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기는 세상 떳떳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재산도 2억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청렴하게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입니다. 너무 떳떳하니까 정인도 필요 없고 그래서 민주당은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를 청문회 정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물타기 정인을 내세워서 결국은 청문회 정인을 영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이틀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청문회에서 김민석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